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누었을까요? 자녀와 배우자와, 친구와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냥 흘려듣는 건 아닐까?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2살 김영자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땐 제 말 한마디면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대답만 하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뭔가 조언을 해도 괜히 잔소리처럼 들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손주들 앞에서는 옛날 얘기만 하는 할머니로 보일까봐 말조차 아껴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입을 닫게 되고, 모임에 가도 제 차례가 오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제 말이 이제는 가벼워진 걸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에 괜히 쓸쓸해집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존중을 더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말이 가볍게 들리는 듯한 현실 앞에서 서운함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어떤 장황한 이야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순간은 바로 그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한 모임 자리에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의자에 앉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던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인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듣는 이들은 이분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한 줄이 곧 그분의 품격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첫마디가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긴 설명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짧지만 진심 어린 한 줄이 우리의 존재를 다시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담은 말을 골라야 합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우리를 다시 존중의 자리에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음번 누군가와 마주할 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아마도 그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은 다시 무게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 차린 인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대방의 존재와 노력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그 사람이 자신의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들으면 단순한 기분 좋은 인사를 넘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노고를 인정하는 말이라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사람의 하루와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신 뒤에 잘 지내라고 헤어지는 것과 오늘 나를 위해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두 표현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전자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느낌이라면 후자는 내가 귀한 존재로 대접받았다는 감정을 주지요.
결국 말 한 줄이 관계의 무게를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저절로 품격을 쌓게 됩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짧은 말이지만 배려가 담겨 있는 언어는 결국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건 긴 설명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한 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지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더 신뢰를 얻고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권위적인 말투보다 진심 어린 배려의 말 한 줄이 더 큰 존경을 불러옵니다. 세월이 쌓인 지혜와 경험이 짧은 표현 속에 담길 때 말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날 때 꼭 이렇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와 그 순간 전체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듣는 사람은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을 다시 존중의 눈길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말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언어를 더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언어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 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내 존재의 무게를 다시 세워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존중과 신뢰를 동시에 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대체로 길지 않고 짧습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고 관계가 깊어지지요. 서울에 사시는 65살 이은희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다 보니 말의 품격 5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며칠 전 복지관 강좌에서 처음 뵌 분이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과는 다르게 내 작은 설명이 그분께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는 기분이었지요. 이은희 어르신이 경험하신 이 한 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품격 있는 말의 첫 번째 예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이 내 삶에 영향을 주었음을 전하는 고마움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표현도 알아볼까요?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입니다. 단순히 고맙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말입니다. 상대는 내가 진심으로 경청했다는 걸 느끼고 그 말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표현은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입니다. 겸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열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칫하면 내가 더 안다라는 태도가 나오기 쉬운데 이런 겸손한 표현은 오히려 상대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연령과 상관없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입니다. 대화가 즐겁고 유익했다는 뜻이지요. 상대는 내 말이 지루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짧지만 긍정적인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5번째 표현은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입니다. 단순히 고마움에 그치지 않고 이번 만남이 내 삶에 의미 있는 배움과 감동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상대는 내가 진심으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음을 알게 되고 그 만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드린 이 5가지 표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존중과 배려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대화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시간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결국 말의 품격은 거창한 수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짧은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가깝게도 하지만 멀어지게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 줄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아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대전에서 70을 넘기신 박성우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친구들이 대답을 짧게 하거나 대화를 돌려버리는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얘기를 꺼냈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말투가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받아주지 않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박성우 어르신의 사연처럼 나도 모르게 자주 쓰는 말버릇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5가지 말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는 나 때는 말이야입니다. 경험을 나누려는 의도였을지라도 듣는 이에게는 훈계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대화의 문이 닫히고 벽이 생기는 순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나 때는 대신 내가 겪어보니 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상대를 걱정해서 건넨 말이지만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건강 상태를 직접 지적받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법이지요. 대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그건 내가 더 잘 알지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대화를 가로채고 상대의 이야기를 가볍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우월감이 전해지면서 상대방은 위축되거나 대화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하고 연결하면 훨씬 품격 있는 대화가 됩니다. 넷째는 난 그런 거 못해라는 자기 한계를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안쓰럽게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대화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려 함께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대신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배워보고 싶네요. 라고 표현하면 겸손하면서도 열린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는 무심코 내뱉는 투박한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괜찮겠지 하고 툭 던진 말이 의외로 큰 상처가 됩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기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따뜻한 말투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말버릇은 모두 의도와 달리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아야 합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고 내 말은 다시 품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인격은 때때로 말의 끝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남는 인상이 전혀 달라지지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76살 정미자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 갔다가 작은 일을 겪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샀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주문한 것과 달랐습니다. 다시 가서 말씀드리자 가게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라고 건성으로 하는 말에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 제대로 하셨어야죠.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별일 아닌데 말끝이 날카로웠던 탓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같은 사과라도 말끝이 부드러웠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싶으면서 저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의 사연처럼 말끝은 작은 듯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결정짓는 힘이 있습니다. 사과조차 말끝 하나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죄송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면 너무 형식적인 말처럼 들리지요. 이런 차이는 일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대화가 끝날 때 고생했어 하고 무심히 던지는 것과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말끝을 살짝 올려주는 것. 두 가지는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전자는 의무감으로 말한 듯하고 후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따뜻함을 남깁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말끝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부탁을 해도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어라고 툭 내뱉으면 무심한 말이 되지만 밥 먹어요 라고 하면 챙겨주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말끝의 차이가 상대의 마음을 크게 바꾸는 겁니다. 또한 직장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단호하게 마무리하면 상대는 반박으로 느끼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하고 부드럽게 끝내면 협력의 대화가 됩니다. 결국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말끝이 인격과 태도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말끝은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급하게 말하거나 습관적으로 짧게 끊어버리면 날카롭게 들리고 여유를 두고 마무리하면 부드럽게 들립니다. 말의 끝을 다듬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누군가에게 했던 말 중에 혹시 의도와 다르게 차갑게 들리진 않았는지, 혹은 따뜻하게 전달되진 않았는지, 말끝을 조금만 바꿔도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집니다. 결국 말의 끝이 관계의 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단정한 한마디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지요. 결국 품격은 나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4세 조정순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서로의 세월이 묻어나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리에서 한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는 예전에도 참 따뜻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내 말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다시 확인해주는 한 줄이었기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투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정순 어르신의 사연처럼 세월이 준 지혜와 경험 속에서 다듬어진 말 한마디는 그 자체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건네는 언어 속에서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말은 꾸짖음이나 훈계가 아니라 따뜻하고 단정한 표현들입니다. 고맙다. 수고 많았다. 내 덕분에 힘이 난다. 이런 말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말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빛을 내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짧지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언어이기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람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누군가 건넨 진심 어린 한 줄일 겁니다. 그때의 표정과 분위기까지 함께 기억에 남아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요. 결국 품격 있는 말은 그 순간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오랫동안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시작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같은 겸손한 표현들까지. 말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말투에 담길 때 비로소 품격은 완성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언제든 가장 먼저 따뜻한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